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면접에서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지 드러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면접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면접 봐보시면 알겠지만 구직자 입장에서 엄청난 스펙은 잘 없습니다.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1등을 한다거나 학과에서 공부로 수석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정말 소수한테만 허용된 경험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잘 가지기가 힘들죠. 그나마 있는 고만고만한 경험들을 면접관에게 어떻게 더 잘 전달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면접관들이 괜찮네 정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은 동아리 경험, 인턴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이런 세 가지를 통해서 면접관들에게 나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진짜 요만한 경험이라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 하는 반응이 나오게 하려면 먼저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나는 나의 강점과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안다. 근데 면접관은 그거에 대해서 잘 안다 모른다, 잘 모른다. 나는 안다, 상대는 모른다 해서 나도 알고 상대도 아는 단계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하기 스킬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떤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여자분 그림 있죠. 이 작품은 심현대 작가님이 그분의 그림입니다. 그림 보시면 여러분, 그 그림 되게 작아 보이지 않아요? 이 그림 진짜 작은데? 엄청 작아 보이지 않아요? 안 작아 보인다고요? 이 상태가 뭐냐면 전 알아요, 이 그림이 얼마나 작은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 사진 볼게요. 작아 보이죠? 그림 작아 보이죠? 왜 작아 보이죠? 옆에 100원짜리 동전을 놔두니까 그림 보니까 100원짜리 동전이랑 그림 사이즈가 비슷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뭐 사이즈가 비슷하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냥 그림이 작다라고 하면 나는 알고 여러분은 몰랐다. 그런데 그 그림 옆에 100원짜리 동전을 두니까 되게 작다라고 느껴졌죠.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그 그림 옆에 비교 대상 100원짜리 동전이라는 대상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말하기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두 명의 예시를 들 건데요. 한 학생이 이런 친구가 있어요. 본인은 꾸준하다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예전에 15개 일간지에서 그 고객회사, A 회사라면 그 A 회사 관련된 기사를 모두 수집하고 정리해서 매일 아침마다 그 A 회사에 보내주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한번 시작하면 매우 꾸준하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 뭐 2년 일한 게 그렇게 긴가? 어떤 친구는 한 5년 정도 한 친구들도 있는데 긴가 싶은 거죠. 그러면 이걸 조금 바꿔볼게요. 두 개를 둡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봅니다. 네, 저는 15개 일간지에서 매일 그 고객사로 기사를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새벽 5시까지 출근을 해야 됐어요. 주로 일하는 친구들이 대학생이었는데요. 5시가 힘들어서 그 일의 평균 근속 기간이 3개월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하면 꾸준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처음엔 조금 힘들었는데 하다가 적응이 되었고 3개월, 6개월, 1년, 마침내 저는 2년 정도를 채우고 학교를 졸업하게 되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함이 강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전에 말하던 것보다 훨씬 더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2년 동안 일했습니다 라고 하면 안 와닿는 거예요, 면접관 입장에서. 하지만 난 알아. 그래서 비교 개념을 두는 거죠. 평균 3개월 정도 근속기간인데 저는 거기서 24개월 일했습니다. 그럼 이것만 딱 놓고 보면 거의 8배를 했네? 얘가 좀 꾸준하네 라고 나도 알고 면접관도 아는 거죠. 두 번째 예시 들어볼게요. 두 번째 친구는 일본에서 해외 인턴십 경험을 했어요. 친구가 준비해온 멘트는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해외 인턴십 경험을 했었는데, 출근 첫날 저희 팀장님이 A씨 인턴이다 보니까 기간이 짧아서 프로젝트를 맡기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미안해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좌절했지만 거기서 포기할 수가 없어서 매일 경쟁사에 관련 기사나 자료를 번역해서 정리하고 그걸 동료들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걸 일주일, 2주일 이상 하니까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침내 저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정도에도 매우 잘했어요. 아까 말한 비교 개념을 넣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인턴인데 미안해, 기간이 짧아서 안 될 것 같아, 매일 아침 경쟁사 관련 기사를 번역하고 정리해서 동료들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덕분에 저는 인턴으로는 유일하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다 다른 인턴들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거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괜찮네 하고 이해가 되는 거죠.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비교의 고수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 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야 용배야, 옆에 그 옆집에 규빈이 봐라. 규빈이 성격 좋아, 인사 잘해, 공부도 잘해. 너는 맨날 집에서 밥 먹고 게임만 하고 많아.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혼내도 되는데 옆집에 규빈이라는 친구랑 비교를 한 거죠. 더 상처를 받죠. 자, 이건 비교의 안 좋은 예시고요. 자, 오늘 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한 3개월 정도 하는데 2년 정도 했습니다 라고 하면 조금 더 강조가 된다. 인턴 할 때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도 괜찮은데 인턴으로는 유일하게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라고 하면 비교되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어떤 장점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른 것과 조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듣는 면접관들은 훨씬 더 풍부하게 느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